인스타그램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려서 소통을 하는 SN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만큼 글보다는 이미지가 더 눈에 띄고 보통 피드는 1대1로 만들어서 올려요. 그래서 1대1 정비율의 사진 형식을 제공하는 게 인스타그램이죠. 보통 인스타에서는 해시태그라는 게 좀 유명한데요. 해시태그의 노출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관심 분야의 공감대 형성이 잘 이루어지는 게 인스타의 특징이에요. 그렇지만 요 근래에는 인스타에서 해시태그만으로 검색되는 게 아니라 관심도에 따라서 노출을 시켜주기 때문에 해시태그의 중요성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시태그는 제가 쓰라고 하는 편입니다. 자,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하기가 되게 쉬워요. 인스타그램 자체가 올리는데 블로그처럼 굉장히 많은 글을 써야 되거나 굉장히 많은 사진이 필요하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또한 얘가 그래봤자 한 1분에서 1분 30초? 이 정도의 동영상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동영상을 올리는데 또는 편집하는데 시간을 오래 뺏길 것도 아니고요. 아마 만드시게 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인스타그램으로 홍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위쪽에 있는 얘네들은 스토리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일상 같은 것들을 이렇게 공유할 때 피드로도 올리지만 스토리로도 올립니다. 피드 같은 경우는 내 인스타그램에 계속해서 이렇게 프로필에 남아지게 되는 게 피드라고 한다면, 지금 스토리 같은 경우는 24시간 동안에만 내 팔로워한테 노출이 돼요. 그러고 그 이후에는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내가 올릴 때 활용하시기 좋은 게 바로 인스타그램의 스토리라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 스토리가 좋은 점은요, 나중에 링크를 연결해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스토리에다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올리고 링크로 바로 구매하기까지 연결을 한다면, 만약 스토리를 보다가 사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스토리에서 바로 구매하기를 눌러서 들어가서 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요런 게 지금 슈에무란가 그 핑크무란가 이렇게 되어 있는 쇼핑몰이에요. 우리처럼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이고, 여기는 이제 해외 직수입 제품들, 그 캐릭터 문구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올려서 판매하는 곳인데요. 사람들이 문구를 얼마나 스마트 스토어에서 검색을 해서 살까요? 여러분들 볼펜 사려고 혹시 인터넷 쇼핑몰에 검색해서 사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보통 없어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홍보를 하려면 그냥 스마트 스토어만 놨을 때는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근데 인스타그램은 보통 보면은 패션이나 좀 귀여운 것들을 좀 좋아하는 여성층들이 되게 많아요. 보통 한 20대, 30대 되는 여성층들이 주로 요 안에 들어가 있고, 그분들이 이제 보면은 귀여운 거라든지 뭐 예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올리기도 하거든요. 물론 10대들도 사용도 하고요. 그러니까 요런 데다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면서 링크로 우리 쇼핑몰에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하면은 거기서 이제 구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되게 핑크핑크하게 꾸며놨죠, 그쵸? 이런 식으로 입고된 것들이랑 이런 것들을 예쁜 배경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올리고 있는 거예요. 택배 받았는데 너무 귀엽다는 후기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평소에 자기의 어떤 개인 브랜딩을 매일마다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딴 데도 좀 볼까요?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이건 이제 릴스로 이렇게 자기네 어떤 상품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이제 릴스에 올린 것들은 스토리에도 다시 공유시켜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냉장고 정리할 때 되게 편리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프로필로 가서 여기 인포크링크라는 링크를 눌러서 그 제품을 살 수 있게 그렇게 연결해 놨거든요.
제품 못 찾으면 DM 달래요. 알려주겠대네. 자, 어찌됐건 간에 제품들마다 이렇게 올려놓은 거를 눌러서 들어가면 실제 그 제품을 살 수 있게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요, 이 제품들을 파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쿠팡 파트너스라고 있거든요. 쿠팡으로 유입되게 해서 이 사람이 만약 이 물건을 산다면 그 물건의 퍼센티지를 먹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측은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팔지 안 팔지는 제가 아직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는요, 판매자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막상 이렇게 찾아가서 보니까 판매자가 어떤 제품은 다른 판매자가 팔고 또 어떤 제품은 또 다른 이름의 판매자가 팔고 이런 걸로 보았을 때 이분은 각각의 상품들을 선전해서 구매하면은 거기서 수수료 3%를 먹는 사람으로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릴스 같은 경우도 만약에 사람들에게 되게 유용한 정보, 즉 사람들에게 공감이나 이런 걸 많이 받는 정보를 올리는 경우요, 처음부터 열리진 않는데 릴스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게 열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버시는 분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눈에 띄는 것들을 많이 올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금 스토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LG에서도 하고 있고요, 당근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죠? 네, 많은 업체들에서 자기의 브랜딩을 위해서 이용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고요. 우리가 아는 스벅도 보이네요. 자, 이거 사세요. 그럼 여기 링크 눌러서 들어가면 링크 방문해서 갈 수가 있고 그 제품을 사거나 아니면 볼 수 있게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되는 게 인스타그램에서는 피드에서는 안 돼요. 왜 블로그에는 링크를 집어넣으면 링크가 눌러져서 들어갈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피드에서는 그렇게 링크를 눌러서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면 링크를 눌러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스토리, 그리고 또 하나는 프로필 창에 내가 직접 링크를 넣었을 때 보니까 이게 이제 프로필 창이라는 건데 여기다 링크를 내가 집어넣었을 때 이 링크를 눌러가지고 들어가서 보는 거는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이런 피드 자체에다가 내가 링크를 넣어놓으면요, 그 링크는 눌러서 안 들어가져요. 인스타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만약에 어떤 상품에 이 상품이 좀 사람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 라는 상품들이 있으면 그 상품에 대한 짤막한 동영상을 찍거나 슈폰 컨텐츠라고 하죠. 아니면은 뭐 사진 같은 걸 찍어서 아까처럼 스토리나 릴스에다가 많이 공유하면서 올리곤 합니다. 자, 일단 뭐 그렇다고 치면 될 것 같고, 해시태그의 노출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예전에 인스타그램에서 뭐 샵, 뭐 몬스타그램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적었다라고 했죠. 근데 최근에 인스타그램의 관계자가 나와서 얘기하기에는 해시태그로 노출이 해시태그를 너무 맹신하지 말아라고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해시태그로 노출되는 거를 자기네들이 전체적으로 좀 안 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해시태그는 여전히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해시태그로 바로 쳤을 때 바로 걸려져서 나왔던 것들이 그게 이제 관심사 기반으로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글을 적을 때 또는 뭐 릴스 같은데 글을 적을 때 요게 사진을 올릴 때 캡션이라고 해서 요 밑에 이렇게 다는 설명 있죠. 그 설명의 관심사에 따라서 간다라고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예 해시태그가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요게 피드에 글도 좀 잘 적어주시면서 해시태그도 쓰시는 거, 그쪽을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해시태그만 믿지 마세요 정도로 얘기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개인 계정이 있고 프로페셔널 계정이 있어요. 개인 계정 같은 경우는 인사이트를 볼 수가 없지만 프로페셔널 계정의 경우는 인사이트가 보여요. 예를 들어 이 플립 마켓의 경우 인사이트 보기를 눌러보면 릴스가 몇 명한테 재생이 됐고, 그리고 좋아요는 몇 건을 받았고, 누가 보니까는 이거를 누구한테 전달도 했어요. 이게 편지 보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막 정보고 이러진 않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거 북마크는 없죠. 근데 만약에 이 릴스를 올린 것이, 제가 컨텐츠를 올린 게 사람들한테 되게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리본을 잘 못 묶어요. 그런데 리본 묶는 법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요리를 해야 되는데 요리하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저거 언제 봐놨다가 저장했다가 내가 써먹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저장을 하게 되겠죠. 또는 이거 진짜 유용한 정보니까 친구들한테 보내야 되겠다라고 단톡방에 뿌리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뿌려지는 것들이 쌓이게 되는데, 인스타는 그걸 보고 이게 되게 좋은 정보구나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릴스를 올렸을 때는 내 친구들, 즉 팔로워들한테만 전달이 됐던 것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에 대해 관심을 가져볼 만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퍼져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일단 요거 제 개인 계정이에요. 제가 뭐 광고 홍보하는 계정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일단 프로페셔널을 좀 보기 위해서 대시보드를 켜놨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잠깐 전환을 해놓은 건데, 보시면 30일 동안에 제가 릴스를 몇 개 올렸어요. 그 릴스 올린 것 때문에 지금 제 계정의 팔로워는 굉장히 비로요. 적어요. 344명밖에 안 돼요. 근데 보시면 6,900명한테 도달이 됐어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6,969명이네요. 정확하게는. 팔로워가 4.2%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얘가 어떻게 이렇게 증가가 됐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면 프로페셔널 계정에서는 그런 내용들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각각의 이런 올려져 있는 그 피드의 인사이트를 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렇게 올렸었던 릴스에 대한 인사이트를 보고 확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계정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이게 이제 시청을 한 게 얼마나 시청을 했고, 이 릴스를 보는 사람들이 평균 얼마나 보았고, 콘텐츠를 좋아요를 얼마나 눌렀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릴스에서 잠깐 보면은 이게 이제 릴스만 모아놓는 곳이에요. 보시면 많이 재생된 것들을 이렇게 막 1500, 1800 이렇게 재생이 된 게 보이죠. 그래서 홍대 AK몰 5층에 원피스 한국 한정판 파고 있는 거 아니? 이런 것들 여기 이렇게 올린 내가 것 좋아하는 중에서 원피스 피규어가 내 엄청 친구들이 많아. 막 좋아요를 하거나 이렇게 아니면은 귀여운 뭐 단품도 얘기를 있고 나누거나 이러면은 많은 피규어들이 사람들이 많아서 퍼지기도 구경할 맛이 되고, 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홍대 AK몰 5층에 원피스 한국 한정판 파고 있는 거 아니? DM 보내기 여기 내가 8개라고 좋아하는 원피스 보이네요. 피규어가 그죠? 엄청 많아. 이거를 아마 8개 이렇게 귀여운 보내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 답을 하거나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퍼지게 하는 데에는 인스타그램의 피드도 피드지만 릴스가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마케팅을 해서 내 상품을 홍보를 많이 하겠다. 즉, 물론 우리가 스토어에 올려놨지만 그건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나 겨우 나오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경쟁에 의해서 가격을 깎다 이제 조금 내가 남길라나? 그런 정도로 이제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부분에서 SNS로 홍보해서 들어오는 경우라면 네이버 쇼핑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네이버 쇼핑 연동 수수료 2%도 매겨지지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격 비교를 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지 않으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쉽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내 인스타그램이 어느 부분으로 만약 활성화가 되어 있다기보다 사람들한테 인식이 됐다라고 한다면, 아까 보니까 되게 막 귀여운 어떤 팬시를 파는 곳 이렇게 인식이 됐다라고 한다면 팬층들이 팔로우를 할 거예요. 그럼 그 팬들에게, 그러니까 그 계정을 팔로우한 사람들은 그 부분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팔로우를 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품을 올렸을 때 그거를 사고 싶어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거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랑 유튜브가 SNS 중에서는 가장 좀 영향력이 좀 큰 편이라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추천을 드리자면 쇼폼 컨텐츠라고 해요. 근데 동영상 만드는 게 전혀 안 어려워요, 사실. 그냥 어플로 그냥 만들거든요. 걸리는 시간은 뭐 짧게 잡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예, 왜냐면 한 1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컨텐츠잖아요. 뚝딱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나중에 이제 제작을 해서 만들 수 있다면 SNS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홍보하시는 데 많이 도움을 가질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지금 좀 제가 홍보해서 얘기를 했네요. 수수료가 카드 수수료 들죠. 그죠?
네이버에서 이제 결제하면 네이버 페이 수수료 3.74 이런 정도는 들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이버에서 6% 수수료가 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6%가 네이버 쇼핑 연동 수수료가 들어가는 건데 그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인스타로 파시는 분들은요,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랑 연동 짓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이제 뭐 스룩페이라든지 그 자기 어떤 간단한 블로그 쇼핑몰 같은 그런 쇼핑몰 체제를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아까 링크 눌러서 바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짓기도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인스타를 그러면 이제 훑어보기 시작을 할 건데 177페이지서부터 좀 살펴볼게요. 조금 더 배우기에 인스타그램 화면 구성 살펴보기 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좀 설명은 드렸지만 얘가 대단한 거인 건 알겠어. 근데 어떻게 써먹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 일단은 기본적인 화면 구성부터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여러분들 인스타 들어가 계신 거죠? 네. 왼쪽 하단에 보시면 집 모양 아이콘이 있어요. 요거는 홈이라고 해요.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는 나와 친구의 게시물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쪽에 인스타그램의 로고가 보이고요. 그 옆에 보니까는 하트, 그리고 여기 보면은 종이 비행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스토리, 그리고 피드들이 보이죠? 자, 여기서는 내 팔로우, 예를 들어서 나랑 이제 팔로워 관계로 맺어져 있는 사람들이 팔로워랑 팔로잉으로 이제 맺어져 있는 사람들이 글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계정에 관심 있다고 팔로우를 한 경우에 그 계정의 글이 제 피드에서 보이는 거예요. 이분은 예전에 저희 학원에서 컴퓨터 기초를 배우셨던 분이신데요. 요즘은 또 그 어르신들 가르치는 그런 왜 정보화 선생님 강사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시기 위해서 이런 플래너 교육을 듣고 계세요. 다 우리 과정에서 사실은 한 부분인데 좀 더 아마 자세히 해서 하려는 것 같아요. 꽤 여기를 많이 거치시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 있으신 분들이. 어쨌든 좋아요 한번 눌러드리고 넘어가고. 자, 요 홈에는요, 그래서 피드라는 부분에 이렇게 광고도 들어가는데요. 이 광고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렇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내용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걸 뭐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뭐 댓글을 남긴다든지 어떤 활동들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은 그런 활동을 보고 이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를 알아요. 그러면 이 광고주들에게 이러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한테 이러한 광고가 도달되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피부에 고민이 있어서 피부 고민에 대한 걸 많이 찾아봤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광고주에게 이 사람은 피부 고민을 좀 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알려줘요. 근데 그 알려주는 게 어떻게 알려주냐면 딱 누구가 이런 걸 한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대상층이 뭐 30대 뭐 여성 또는 뭐 30대 뭐 서울에 사는 여성 또는 30대 피부 쪽에 관심을 갖는 여성을 타겟팅을 해서 그 사람이 이제 광고를 하면은 그 인스타에서 그냥 그 사람들한테 뿌려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갖는 걸 이 판매자는 몰라요. 모르는데 이 판매자가 광고를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뿌려지는 시스템이니까 우리 입장에선 너무 걱정을 하시거나 개인정보가 나간다 이렇게 생각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광고까지 얘기를 했고요. 요 옆에 돋보기. 요거는 검색입니다. 그래서 친구나 여러 게시글을 검색할 때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 앞에 뜬 얘네들은 제가 최근에 아마 관심을 가져서 보았던 것들을 가지고 인스타가 요런 것들을 그러면은 너는 좋아하니까 한번 볼래? 라고 추천해준 메뉴들이에요. 최근에 제가 본 게 MBTI 되게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 MBTI랑 뭐 아이 같은 것들도 조금 보긴 했더니 애 엄마들도 막 나오네요. 그쵸? 네, 그렇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 위쪽에 검색 보이죠? 여기를 눌러서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볼 건데요.
한번 친절한 수정 이렇게 적어볼까요? 그러면 제가 친절한 수정쌤이라고 이름을 적어놨기 때문에 제 계정들이 이렇게 찾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친절한 수정씨는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하실 때 일단 제가 좀 추천을 드리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나중에 프로필을 이제 조만간 꾸미실 거잖아요. 프로필에 꾸밀 때 여기 이름 부분이 있거든요. 이 이름에다가 대다수가 그냥 본인의 이름을 적으시는 경우 있어요. 그냥 뭐 이수정이라든지 홍길동이라든지.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개인을 찾는 경우보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관심을 갖는 것들을 찾을 때 내 그 계정이 나왔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가급적이면 키워드를 좀 넣어서 만드셨으면 해서 일단 그거는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 친절한 수정쌤 치면 나오는 이유가 그 제목 부분에 예를 들어 프로필 이름 부분에 제가 이렇게 키워드를 넣어놨기 때문에 나오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검색에서는 그렇게 키워드를 검색해서 사람을 찾을 수도 있지만 해시태그처럼 찾는 것도 가능은 해요. 예를 들어서 뭘 찾아볼까요? 캠핑을 찾아볼까요? 그럼 이렇게 캠핑을 찾으면 회원님을 위한 추천, 계정, 릴스, 오디오, 태그, 장소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여기서 계정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캠핑이란 단어가 이름에 들어간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릴스는 캠핑이라는 그 피드의 설명 있죠. 그러니까 릴스를 올릴 때 캡션에 캠핑이란 단어가 들어갔거나 해시태그가 캠핑이란 게 들어간 것들이 주로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오디오는 넘어갈게요. 오디오는 우리가 올리지 않으니까. 태그 같은 경우도 해시태그를 넣은 것들이 보이는데요. 제가 캠핑이라고 쳤을 때 캠핑 요리는 해시태그가 121만 개예요. 근데 만약에 캠핑 스타그램 요거는 이제 145만 개, 만약에 캠핑 그램은 38.7만 개. 이렇게 해시태그마다 어떤 해시태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그렇지 않은 해시태그들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해시태그로 내가 생각을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해시태그도 물론 필요하지만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사람들이 비교적 덜 쓰는 해시태그들도 같이 써주시면은 더 좋을 거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장소는 캠핑이라는 장소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렇게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일컴퓨터학원이라는 장소를 찾고자 한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장소로 가서 보시면 저희 학원 장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인스타그램에서 넣은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장소가 찾아지기 위해서는 나중에 그 페이스북에서 장소가 들어가 있어야 얘가 나오는 거니까 그것도 조금 신경을 좀 써주시면은 오프라인 업체나 이런 데 홍보하실 땐 좀 도움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이면 장소까지 넣을 일이 없으니까 그 정도 일단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검색은 요 정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친구들을 예를 들어 팔로우하기 위해서 찾는다. 그럴 때는 그냥 검색에다가 그 인스타그램의 아이디를 치시면 찾을 수가 있거든요. 제 아이디는 DIFL1004인데 여러분들 아이디는 제가 몰라요. 그래서 저희 톡방에다가 여러분들 아이디 한 번씩만 좀 적어주실래요? 그리고 서로 들어가서 팔로우를 한번 해보시는 시간을 잠깐 갖죠. 네, 아주 쉬워요. 아이디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아이디를 꾹 눌러요. 복사 떴어요? 네. 복사해요. 자, 다시 인스타로 가요. 다시 검색창을 누르고 검색에다 꼭 눌러요. 꾹 붙여넣기. 나왔네. 아이고, 나왔네. 그쵸? 들어가시면 이분하고 저는 팔로우 관계가 아니에요. 그쵸? 여기 팔로우를 누르면 팔로우가 됩니다. 어려웠어요?
쉽죠? 반복 작업. 자, 두 번째 꾹 복사. 다시 와서 꾹 지우고 해야지. 자, 지금 저는 여기 이제 프로필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게시글은 제가 올린 게 아마 이게 개인 계정이다 보니까 815건 정도의 게시글을 올린 것 같고요. 팔로워는 348명, 팔로우는 331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팔로워라는 건 나를 따르는 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계정을 지금 개인적으로 계정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개인 계정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색깔이 있는 어떤 성격의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계정에 대한 소식을 듣고자 하는 분들이 내 계정을 즐겨찾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내 계정을 팔로우를 하겠죠. 그러면 그분들은 팔로워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계정에 대한 거를 내가 받아보겠다라고 팔로우를 누른 사람들이 팔로워예요. 반대로 저도 다른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갖고 또는 제 지인들의 계정을 즐겨찾기를 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팔로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계정에 가서 즐겨찾기, 즉 팔로우를 했다 하면 팔로우로 들어가는 거고 그 분들에겐 팔로워로 뜰 거예요, 제가. 그러면 반대로 내 계정을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이 계정에 대한 내용을 보고 싶어 라고 팔로우를 눌렀다면 그 사람들은 팔로워가 되는 거예요. 맞팔로워는 뭐냐면 팔로워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 내가 찾아가서 다시 내가 또 팔로우를 한다면 서로 간의 계정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게 이제 맞팔로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팔로우, 팔로워, 맞팔로우 다 해결됐나요? 팔로잉이 팔로우와 비슷하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팔로우가 되어 있는 상태가 팔로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줄이라는 제 친구랑 저는 이제 팔로워가 되어 있잖아요. 제가 만약 이걸 누르면은 팔로우를 취소하겠냐 물어요. 팔로잉이 이미 되어 있는데 취소를 해버리면은 팔로잉이 풀리면서 팔로워로 여기는 바뀌어서 나오긴 하겠죠. 네. 그러고 다시 누르면 다시 맞팔로우가 되니까 팔로잉이 될 테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팔로잉이 되어 있는 팔로우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네. 또 질문 받습니다. 없어요? 이거를 인스타그램에 실제로 네. 물건 상품을 올려서 잘하고 있는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페이지를 언제는 소개시킬 수가 있죠. 어딜지 알 것 같죠? 검색 좀 해보실래요? 에이, 좋은 푸릇도 좋은 푸릇인데 나 좋은 푸릇 그렇게 광고 홍보 많이 안 해주는데. 좋은 푸릇 말고요. 자, 여기 아까 요거 돋보기까지 얘기했어요. 그죠? 요 옆에 플러스는 뭐냐면 게시글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로 올릴 건 아니니까 그 옆에 있는 요 영화 표시 요거부터 볼게요. 얘가 바로 릴스라고 합니다. 예, 맞아요. 바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누르시면 바로 뭔가가 나와서 프라이팬에 당황하셨죠? 굽는 것보다 훨씬 맛있고 간편한 두부 요리법입니다. 키친 자, 제가 이 릴스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요. 제가 요 근래 요리 부분에 아무래도 뭐랄까 저장을 해놓은 게 있다 보니까 이런 요리나 아니면 어디 가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팝업 스토어 가는 것도 좀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저에게 도달이 된 게 보이네요. 여기 가봤죠. 자, 어찌됐건 간에 이 릴스라는 공간은요 주로 이렇게 짧은 콘텐츠들을 올려서 홍보하는 공간이라 보시면 되는데, 홍보라기보다도 이런 동영상들을 컷 편집해서 올린 정도고 글씨 쓴 정도지 굉장히 어마어마한 효과가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죠. 그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관심도에 따라서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이 릴스를 보고 좋아요를 눌렀다든지 아니면 누군가한테 공유를 했다든지 저장을 했다든가 어떤 활동을 한다면 이 릴스는 그에 이제 관심을 갖는 사람들한테 더욱더 많이 퍼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릴스를 넣으면 만들기가 되게 좋은 이유는
우리가 음악을 넣을 때 사실 저작권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릴스 같은 경우는 이따 시간 돼서 한번 확인을 하겠지만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특별히는 없어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마음에 드는 음악을 그냥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릴스라는 거는 짧은 동영상을 제작해서 게시하는 곳이다 라는 거고, 그 옆에 있는 사람 모양, 요거는 이제 아까 보셨던 프로필 창이에요. 샵이라는 것은 사라졌죠. 여기 보면은 원래는 책에서는 다른 모양이 하나 있어요. 그죠? 종이백 같은 모양이 있는데 샵이 여기서는 사라져 있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샵이 여기에 들어간 게 아니라 샵 계정들에서는 들어가서 물건을 구매할 때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인 건데,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샵이라는 부분은. 자, 아이더 사이트로 한번 가볼게요. 얘네는 샵 보기가 떠 있는 거 보이세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인스타그램에 샵을 연결해 놓은 상태인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바로 연결 못해요. 연결을 하시기 위해서는 일단은 샵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게 있어야 되고요. 인증을 거쳐야 샵을 만들 수가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바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샵을 넣어놓으면 어떤 부분이 좀 있냐면, 얘네가 최근에 샵을 안 썼네요. 자, 요런 거 보여요? 요런 거? 지금 다른 건 네모난데 이건 쇼핑백 모양이죠. 자, 여기 들어가서 볼게요. 지금 이렇게 모델 사진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여성 모노 애쉬 자켓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인스타에서는 사람을 연결해서 넣는 사람 태그라는 기능이 있는데, 샵을 연결해 놓은 경우는 이렇게 이 물건을 눌렀을 때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웹사이트에서 보기를 누르면 이제 그 연결된 사이트에 가서 결제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연결되는 시스템이 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스타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요. 페이스북을 어쨌든 거치셔야 되셔서 많이는 쓰진 않아요. 그리고 인증 절차가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까지는 쓰진 않고요. 물론 이렇게 쓰면은 좀 더 사기는 편하겠죠, 그쵸? 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샵은 이렇게 쇼핑 검색할 때 들어가는 거다. 자, 그 다음에 프로필. 프로필은 나에 대한 사항을 보여주는 것을 프로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프로필에 여러 가지 내용들 적혀 있는데요. 이 부분을 고치는 거는 이 밑에 있는 프로필 편집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이나 사용자 이름 또는 소개글 그리고 링크까지도 다 연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진은 만약 개인 계정이라면 본인의 사진을 넣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하고요. 물론 꼭 본인의 사진을 넣어야만 한다 이런 건 아니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업체다, 그래서 내 업체를 마케팅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했을 때는요, 스토리를 올릴 때 기본적으로 이 앞에 뜨는 게 프로필 사진이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체의 사진, 업체의 로고를 그 업체의 인스타그램에 메인에다가는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프로필 편집을 들어갔을 때 아까 이름은 제가 설명드렸죠. 키워드가 들어가도록 해주시는 게 검색에서 조금 더 유리할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고요. 사용자 이름은 주소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만약에 어딘가에 인스타그램에 주소를 적을 때 http://www.instagram.com 적고 슬러시 다음에 붙는 게 이 주소예요. 그래서 이 주소는 한글로는 못 적고 영어 숫자 또는 영어로만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띄어쓰기도 안 돼요. 자, 그리고 요 소개글은 제가 이렇게 일단 적었는데요. 그냥 글만 적으면 되게 삭막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적을 때 이모지를 쓰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웃는 얼굴 보이죠? 얘가 이모지인데요. 눌러가지고 예쁜 그림을 넣어놓으면 일단 당연히 더 이뻐 보이잖아요. 스티커 붙인 거랑 안 붙인 거랑 차이 나는 것처럼. 그래서 좀 이쁘게 꾸미실 때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블로그처럼 뭐 인용구가 있거나 스티커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이용해서 꾸며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제가 적을 때 일부러 이렇게 구분해서 더 적은 건데 샵 한일 컴퓨터 학원 요걸 적은 건 해시태그를 적은 거죠. 자, 이거는 왜 적어 놓았냐면 누군가가 내 이 프로필에 왔을 때 한일 컴퓨터 학원이라는 해시태그가 들어간 글들을 보고 싶다면 여길 누르면 딱 그 글들이 다 보이게 요런 식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요거는 지금 뭐냐면 언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계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계정들도 언급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광고 계정을 따로 만들고 뭐 체험단 계정을 또 따로 만들고 뭐 내가 이제 여러 가지 계정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계정에 들어온 사람이 이 계정도 놀러 가게끔 하고 싶다든지 한다면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 놓으면 쉽게 계정을 찾아갈 수 있게 연결시켜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거는요, 그냥 소개글에다 적어 놓은 건데요. 여기에 링크를 넣긴 하지만 이 링크 자체가 또렷하게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요 앞뒤에다가는 이모지를 이용해서 화살표를 넣어서 아무래도 얘가 좀 더 눈에 띄게 강조가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웹사이트를 한 개만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 개만 넣기 아쉽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인포크링크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연결을 한 건데요.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내 계정에서 뭐 유튜브로 넘어가게 하고 싶다든지 또는 하우스 제주감귤을 사고 싶으면 사러 넘어가게 하고 싶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공부기간은 끝났는데 계속 유지해 놓는 이유는 누구라도 혹시 살 사람 사라고 해놓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인포크링크 말고도 되게 링크 연결하는 데들은 업체들이 많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제가 어플에서 그 링크 바이오라든지 이런 걸 써보니까 그거보다는 인포크링크가 보면은 제일 많이 인스타그램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제일 깔끔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포크링크로 달아놓은 거를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띄워놓은 거예요. 인포크링크는요, 앱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인터넷에다가 네이버에다가 인포크링크라고 치면은 회원가입하는 창이 나오고 거기서 간단한 세팅을 통해서 저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링크만 복사해서 인스타에 붙여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멀티링크 서비스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 회원가입을 무료로 하고 회원가입해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시면 아이디와 비밀번호 적어서 로그인 하시면은 저 편집하는 창이 나와서 편집을 바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나옵니다. 이건 이제 로그인 창이에요. 그래서 여기 디자인이 제가 지금 바꿔놓은 게 이렇게 나오는데 인포크링크의 디자인을 이렇게 레이아웃으로 보이게도 해줄 수가 있고요. 커버 레이아웃으로 커버가 이렇게 넓게 보이게도 해줄 수가 있어요. 저는 커버가 더 이쁜 것 같긴 하더라고요. 배경 색상이나 한 줄 공지, 지금 반갑습니다 밖에 안 적혀 있는데 이런 한 줄 공지도 설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업체라고 한다면 휴가 기간을 여기다 이렇게 한 줄 공지로 띄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인포크링크를 찾아 들어온 방문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통계 부분도 확인하실 때 도움이 될 거고, 요게 이제 블록 개념으로 돼 있는데 내가 여기다 플러스 눌러가지고 링크를 연결하거나 텍스트를 적거나 이미지나 구분선, 동영상, 캘린더 등등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블록을 내가 꾸며서 만들고 이 블록 간의 이동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그 인사이트가 되어 있거든요. 구조가, 레이아웃이. 그래서 인포크링크는 제가 진짜 추천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판매를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실제 인스타에다가 이렇게 아마 많이 올리고 홍보를 하실 건데, 이분도 보면 인포크링크 쓰고 있죠?
보시면 물론 이분 유료를 쓰고 있어요. 난 무료를 쓰고 있어서 이런 스티커는 못 붙였는데 뭐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다르게 요거는 스티커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붙여서 좀 더 눈에 띄게 만들 수는 있는데 안 붙여도 되잖아요. 그죠? 요렇게 쓰는 거는 지금 무료로 쓰는 거로 똑같은 거라서 요 연결하는 거는 다 인포크링크를 많이 좀 쓰고 계신다. 일단 요 정도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다가 내 스토어를 연결해서 스토어로 넘어가게도 해줄 수 있으실 거니까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제 스토어하고 블로그하고 유튜브하고 다 올릴 수 있는 네, 거예요. 바로 그거죠. 원래 인스타에는 원래는 URL을 하나만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원래 스토어만 연결한다든지 왜 보면 아까 그 자취생사남께는 스토어 한 개만 연결했잖아요. 아니면 그 핑크무라 거기도. 근데 그렇게 말고 여러 개를 연결하고 싶다면 요런 멀티링크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무료예요. 돈 안 들어요. 확대시킬 수는 없어요. 어떤 거요? 그 글자를 좀 확대시킬 수는 없어요. 이거요? 네. 얘가 확대가 되지를 않아요. 되질 않아요. 네. 근데 확대를 해야 할 게 있을까요? 좀 많이 눌러서. 자, 그 다음에 프로필 얘기했고 활동이라는 건 나와 친구들의 활동을 알려주는 건데요.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집 모양 버튼 옆에 보시면 집 모양 버튼에 보시면은 요 하트 이게 활동이에요. 그러면 누가 뭐 어떤 사진을 좋아했다든지 누가 어떤 스토리를 좋아요를 눌렀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서 보이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팔로우를 했는지 누가 좋아요를 눌렀는지 누가 댓글을 남겼는지 여기서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옆에 이 종이 비행기는 무엇이냐면 다이렉트 메시지 즉 DM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이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주요 채팅방, 일반 채팅방 해서 이렇게 보이는데 친구들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체험단을 모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마 이때 뭐 요거트 메이커 파트너 모집에 대한 체험단을 저한테 DM을 보내셨던 분인데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뭐 협찬 제품 4시 이전 문의하면 당일 배송해주고 원고료는 10만원 준다고? 안 했죠 일단. 그래서 나중에 혹시 체험단 쪽 생각하고 계시면 이런 문구 정도만이라도 좀 활용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물론 똑같은 그런 조건으로 할 필요는 없으시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자기네 어떤 홍보를 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메뉴인데요. 메뉴는 별다른 건 없고요. 여기 이제 프로필 창에 보시면은 오른쪽 하단 프로필 창에 여기 보시면 플러스 옆에 요 햄버거 버튼 있죠. 이게 메뉴예요. 자, 여기를 눌러보면 설정 및 개인정보 뭐 여러가지 있는데요.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새로 만든 트위터를 겨냥한 SNS가 있기는 해요. 트렌드라고 해서 있는데 글쎄요, 이게 가입자는 많은데 아직까지 활성화는 안 돼 있어서 뭐 이거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냥 일단 내비두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간단한 인사이트는 여기서도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인사이트 보는 그런 부분도 가능할 거고, 보관이라는 건 뭐냐면 내 활동은 이거예요. 내가 언제 많이 활동했나 이런 거 보는 거고, 보관이라는 건 내가 스토리를 올린 것들이 여기 떠 있는 거예요. 5년 전에 이랬대요. 네,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관되어 있는 스토리란 스토리를 올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거는 이 중에 이제 하이라이트라는 걸로 꺼내서 볼 수가 있게 그렇게 가능해요. 그리고 QR코드는 다른 사람들이 QR을 찍어서 내 그 인스타에 들어오게끔 할 때 쓰시는 메뉴고요.
저장됨은 아까 인스타에서 게시글들 중에 유익한 거는 저장해 놓을 수 있어요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저장해 놓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가야지 하고 저장해 놨었는데 갔다 왔어요. 그러면 이걸 푼다든지 네,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찾아가는 용도로 쓸 수가 있고, 인스타는 저걸 보고 이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를 파악하는 용도로 쓰고 있는 게 저장이라는 기능입니다. 인사이트라는 게 제 계정에서는 안 나오네요. 안 나와요. 인사이트가 나오려면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바꾸셔야 되는데, 프로필 편집에 보시면요, 하단에 아마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변경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걸 눌러서 변경하시면 언제든지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아무나 프로페셔널 네, 다 돼요. 네. 요즘에 활동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저 활동하는 가짜 계정들도 프로페셔널 계정이에요. 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 여기까지 인스타 내용 어려운 점 없으세요? 그럼 이제 우리 인스타에다가 게시글을 게시하는 것부터 또 연습을 해볼 건데요. 이제 요 중간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우리 관련된 페이지는 178페이지가 관련된 페이지입니다. 자, 플러스를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새 게시물을 올릴 수 있게 나와요. 이거 아까 네이버에서 만든 거 여기 떴네요. 그쵸? 이거 올리려면 올려라 라는 건데 지금 얘 올릴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내가 앨범에 있는 사진들 중에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냥 바로 찍어서 올리는 것도 가능해요. 보통은 앨범에 있는 사진에서 많이 올리니까 밑에서 고를게요. 자, 아까 여기 플러스를 눌렀을 때 보시면 게시물, 스토리, 릴스, 라이브 이렇게 네 가지를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피드에 올라가는 건 게시물이에요. 그래서 게시물, 스토리, 릴스 아마 많이 쓰실 거고, 만약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을 하겠다 그럴 땐 라이브로 하시게 되면 내 팔로워들에게 이 사람이 라이브 방송하고 있어요 라고 알림이 오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이제 라이브로 대화를 하거나 하는 게 이제 라이브 방송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게시물을 하나만 선택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한 개를 선택을 했어요. 난 이거 말고 여러 개를 같이 또 올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는 요 옆에 요 사각형 두 개 겹쳐져 있는 모양을 누르시면 한 피드에는 동영상이나 사진을 최대 10개까지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게시글 하나 올릴 때 동영상이나 사진은 10개까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 개 한번 골라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사진을 선택을 했어요. 10개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더 선택하면 10개가 채워지면 더 이상 선택을 못한다고 뜰 거예요. 자, 만약 이렇게 선택하고 오른쪽 상단에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선택한 사진들에 대해서 필터를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나와요. 옆으로 보면 제가 이렇게 선택한 사진들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조금 주의하실 사항은, 내가 만약 여러 개 사진을 선택해서 인스타에다 올린다라고 했을 땐 제일 첫 번째 선택한 사진이 인스타에서는 앞에 뜨는 사진이에요. 그리고 그걸 눌러서 볼 때 옆으로 넘겨보면은 2번, 3번, 4번, 5번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건데요. 나는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얘가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앞에다 꺼내 놓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꾹 눌러서 앞으로 가져가요. 순서 이렇게 바꿔서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여기서 이 사진, 이 나뭇잎은 빼고 싶어요. 그러면 꾹 눌러서 쓰레기통에 버리면 돼요. 이렇게 버려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거 말고 또 넣고 싶어요. 그럼 여기 플러스 눌러서 사진을 더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일단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고 무슨 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선물 받은 꽃들이에요. 자, 얘는 왜 들어갔대? 버릴게요. 얘가 동영상이거든요. 소리만 없앨 땐 요거 누르면 소리가 없어지는 거고, 얘를 끌어다가 위에다 갖다 버리면 얘는 버려지는 거고. 그죠? 자, 아래쪽은 필터예요. 누르면 이렇게 필터 효과들이 적용되는 게 보일 건데요. 내가 만약에 이걸 전체 다 똑같은 필터를 주지 않고 요거는 필터를 다른 필터를 주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얘를 선택하면 요거에만 다른 필터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을 해서 밝기 대비를 맞추거나 조정해서 위치를 맞추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마음에 들게 됐으면 완료를 누를 거고요. 다음을 누르게 된다면 이제 캡션을 적는 차례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문구를 적고, 위치가 있다면 위치를 넣고, 사람이 같이, 만약에 나랑 같이 찍은 사람이 있다면 사람 태그를 하고, 그러고 공유를 하시면 이 사진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제가 계정이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나는 요 계정에도 올리지만 저 계정, 저 계정, 저 계정에도 같이 올리고 싶어 라고 한다면 다른 인스타그램 계정에 같이 올리는 것도 가능해요. 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같은 회사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페이스북 계정도 연결해 놨다면은 그 계정에도 같이 올리기도 가능합니다. 자, 문구 대충 적어 볼게요. 연습 중.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쁘게 하려면 해시태그 같은 것도 좀 넣어주시면, 해시태그가 아니라 이모지 같은 것도 좀 넣고, 해시태그도 그냥 넣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의 내용을 적고 공유를 하시면은 게시글이 공유가 돼서 올라가시겠죠? 안 어렵죠? 구조가 이래요. 자, 일단 인스타그램에 게시글을 올리는 거를 가볍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잘 안 되신 분 잠깐 질문 받고, 특별히 없다면 스토리랑 하이라이트 바로 또 설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스타그램의 스토리는 다시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요 두 번째 있는 게 스토리예요. 요거 눌러서 만드시면 돼요. 인스타그램의 스토리라는 거는 24시간 동안 내 친구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일상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찍어서 올린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 뭐 터치해서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꾹 눌러서 이렇게 끌어주면은 동영상으로 찍히기도 하겠죠. 이렇게 끌어주면은 그래서 그냥 이거를 저장할 거면 여기 저장 눌러서 공유하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도구예요. 네. 근데 이렇게 쓰시는 경우는 많진 않고요. 자, 일단은 좀 어떤 정도로 쓰냐면, 내가 찍은 사진 중에서 예를 들어 친구들한테 잠깐 자랑은 하고 싶은데 피드에 올리기 싫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스토리에 올리기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스토리에는 스티커를 붙이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블로그로 넘어오게 한다든지 상품 페이지로 넘어오게 할 수가 있다 보니 스티커를 붙이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을 하기도 해요. 자, 이번에는 제가 찍었던 사진을 가져와 볼게요. 요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앨범에서 가져오는 게 있는데요. 여기를 터치하시고 내가 올리고 싶은 사진을 선택을 해요. 한 장만 선택해도 되고, 선택할 때 꾹 눌러서 뭐 2장, 3장, 4장, 여러 장을 이렇게 선택해서 가져오셔도 돼요. 그러면 지금 스토리하고 있는 거죠? 네. 자, 레이아웃 깔고 하나씩이 나오는데 레이아웃은 하나로 뭉쳐서 보이게 한다라는 거고요. 보통은 하나씩 올려요. 그래서 하나씩을 누를게요. 그리고 요 화면에 사진을 늘리고 싶으면 두 손가락으로 늘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배치를 맞춰주고, 만약 사진에 글을 쓸 때는 사진을 터치하시면 사진에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프리저브드 플라워 해서 글씨 크기나 뭐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할 건데,
여기 밑에 있는 게 글씨체라고 보시면 돼요. 글씨 형태. 그래서 여기 설정할 때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누르면 이 글씨 모양이 이렇게 바뀌죠. 스타일들이. 그리고 요거는 정렬 방식인데 한 줄에서는 뭐 정렬될 게 없고 내가 만약 두 줄, 세 줄 이렇게 적었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정렬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렬 방식. 요거 같은 경우는 색깔. 그래서 색깔을 나타내는 거고요. 요거는 색상을 어떻게, 어떤 디자인으로 나오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옆에는 애니메이션. 해서 이렇게 글씨를 적고 완료를 하면은 글씨가 적혀서 원하는 데 끌어다 놓거나 크기 조절이 가능하고요. 여기를 눌러서 언급을 하거나 위치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글씨를 우리가 적을 때는 화면을 터치하거나 요 AA를 눌러서 글씨를 쓸 수가 있고요. 요 옆에 있는 웃는 얼굴, 요게 스티커인데 여기를 누르면 위치를 넣거나 언급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GIF나 뭐 설문 같은 것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기능들도 한 번씩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건 GIF와 링크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GIF는 움짤 사진이에요. 그래서 내가 GIF로 스티커처럼 예쁜 이미지를 붙이겠다라고 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꽃을 치면은 꽃과 관련된 움짤들이 보일 거고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꽃 사진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그럼 내가 이거를 크기 조절해서 이쁘게 배치를 해줄 수가 있죠. 이렇게 꾸미는 용도로 GIF는 쓰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또 웃는 얼굴 눌러서 이번에는 링크 설명드릴게요. 링크로 만약 이게 내가 팔고 있는 상품이고 이 상품이 내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져 있는 상품이라고 한다면 이 URL을 스마트 스토어에 주소를 넣고 스티커 텍스트 맞춤 설정에다가 상품 보러 가기 하고 완료를 하면은 그 상품을 보러 들어갈 수 있게 연결시켜 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지금 저는 꽃을 팔진 않지만 예를 들어 판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 석삼자 요 메뉴를 누르면 내 스토어를 찾아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 내가 올리고 있는 상품 중에서 여기 있는 요 보조 배터리가 만약 꽃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얘를 눌러서 여기 보면 공유 있죠. URL 복사를 한 다음에 인스타그램에 요 URL 넣는 데다가 붙여요. 요 스티커 맞춤 텍스트를 뭐 좌표 보기라든지 뭐 보러 가기라든지 좌표 보기 하고 좀 이쁘게 꽃 같은 거 하나 달아 놓을게요. 관련된 거. 자, 이렇게 하고 완료를 하면 링크가 추가가 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크기라든지 이런 걸 적당하게 맞춰서 놓고 요 링크를 터치하면은 요게 디자인이 바뀌어요. 이렇게 마음에 드는 디자인으로 놓고 설정하면 되겠죠. 다음 얘네가 같이 들어가서 요게 좀 불편하신 분은요 하나씩 하나씩 따로 올리시면 돼요. 스토리를 요거 올리고 그 다음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렇게 동시에 말고. 그러면 예를 들어 완료를 누르면 이 상품이 이제 스토리에 올라가니까 여러분도 한번 스토리 눌러서 제 거 아마 상품 떠져 있을 거니까 눌러보시면은 넘어가지는 거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게시 중이네 아직. 자, 이런 식으로 인스타그램에 스토리를 만들어서 홍보를 시켜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인스타그램의 스토리는요, 우리가 24시간 동안만 위에 상단에 머물렀다가 사라진다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는 오랫동안 내가 머무르게끔 하고 싶은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좀 주요된 애들, 예를 들어 내가 상품을 좀 전에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딴 거랑 연결해서 올렸잖아요. 그거를 사람들이 찾아 들어가서 사게끔 하고 싶다면 이런 하이라이트 같은 데 집어넣으면 됩니다. 스토리는 24시간 이후면 사라지지만 아까 제가 프로필 창에서 요 석삼자 버튼을 눌러서 보관으로 가면은 스토리를 볼 수 있어요 하면서 5년 전 제 사진도 보여드렸잖아요. 스토리에 올렸던 사진인 거거든요. 네. 얘네들이 지금 스토리에 올라가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내가 올리고 싶은 거, 그러니까는 하이라이트로 만들고 싶은 거를 꾹 눌러서 여기 더보기에서 하이라이트 추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하이라이트 추가, 상품 보기에 넣을 거면 상품 보기, 이런 식으로 하면 하이라이트에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까지 일단 질문 잠깐 받아보고요. 릴스가 남긴 했는데 설명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만 더 제가 소요 좀 할게요. 자, 일단 릴스라는 것은요, 릴스타그램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제가 프로페셔널 대시보드가 6,900명에게 도달이 된 이유도 일반 피드를 올려서가 아니라 릴스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사람들에게 도달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도달률을 확실히 높이는 데는 릴스가 많은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내 성격에 맞는, 그 계정의 성격에 맞는 릴스를 많이 올리시다 보면은 아마도 그 계정에 팔로우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로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플러스 눌러서 릴스로 가볼게요. 릴스는 내가 릴스를 들어와서 카메라로 직접 릴스를 찍거나 아니면 영상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을 때는 여기 영상을 선택해서 바로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제가 카메라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할게요. 카메라. 자, 여기 있는 이 구조들을 좀 설명드릴 건데, 릴스에서는 내가 사진을 찍어 올리거나 동영상을 올릴 수가 있는 형식이에요. 요걸 꾹 누르면 이제 릴스 동영상이 찍혀지는 거고요. 릴스에서 동영상을 넣을 때는 음악을 골라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음악 표시를 누르면 이렇게 최근에 많이 사람들이 올리고 있는 음악들이 나오지만 내가 원하는 음악을 검색해서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음악이 같이 나오게 해주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 이렇게 해놓고 내가 만약에 동영상을 찍으면 그 동영상이 같이 이렇게 음악 나오는 거 보이죠? 핀트 좀 맞출걸. 네, 이렇게 동영상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애들 보면은 릴스 음악을 가지고 챌린지를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그 꽃인가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도 음악을 이렇게 띄워놓고 맞추는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반짝이, 요거는 이제 효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릴스에서 있는 여러 가지 효과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여름 감성 필터나 음식 감성 필터 등의 여러 감성 필터도 줄 수 있고요. 인기 상승하는 필터 중에 마음에 드는 필터가 있으면 적용해서 재밌는 영상을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그런 용도로 보시면 되겠고, 필터를 내가 직접 찾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그린 스크린이라 해서 지금 배경이 보이면 제 배경이 사라진 거 보이실 거예요. 민망하네요. 어찌됐건 간에 제 배경이 사라졌죠. 배경 변경을 누르면 다른 배경에서 찍은 것처럼도 해줄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배경을 없앨 때 쓰시는 기능. 원래 이런 배경이에요. 자,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연결 지어주는 거니까 제가 특별히 설명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배속. 그리고 요거는 레이아웃인데요. 만약 이쪽 영상 따로 찍고 이쪽 영상 따로 찍어서 하나의 영상처럼 나오게 그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스처인데요. 만약에 제가 릴스를 챌린지로 많이 음악을 맞춰서 춤을 잘 춘다
그러면은 아마 이걸 좀 쓸 것 같아요. 삼각대 갖다 놓고 저기 서가지고 이제 구도 맞춘 후에 춤을 추는 거를 한다라고 한다면, 타이머도 타이머지만,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 제스처를 인식해서 얘가 초를 세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찍어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핀트를 맞출 수가 있겠죠. 아까 핀트 못 맞췄네 이럴 일이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얘는 이제 타이머인데요. 아까 제가 3초로 둔 이유는 여기는 카운트다운 3초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초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다운을 내가 몇 초로 하느냐 설정할 수가 있는 타이머가 되겠고, 듀얼은 전면부와 후면부 카메라를 같이 촬영을 할 때 듀얼로 촬영을 합니다. 전면부, 후면부 같이 보이죠? 그리고 배치는 처음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동영상을 찍었다면 이게 이후에 배치가 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전에 영상을 찍은 거랑 이렇게 겹쳐서 나오니까 내가 만약 이 장소에서 영상 찍다가 다른 장소에서 영상을 찍을 때 이 얼굴 있죠? 여기 이렇게 맞춰가지고 찍으면은 마치 장소만 바뀌고 사람은 그대로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럴 때 배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써서 만들고 다음을 누르면 이 영상이 이어져서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일단 이 정도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영상을 직접 찍기는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어서도 릴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릴스에 가서 사진을 골라 볼게요. 나는 이 사진, 이 영상, 이 영상, 이 영상, 이 영상, 이 영상, 이 영상, 요렇게를 연결하고 싶어요. 요렇게 하면 이렇게 선택해 놓고 다음을 누르면 얘가 연결이 되면서 자동으로 오디오를 연결을 해줘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인스타가 어울리는 노래를 이렇게 연결해 줄 거라고 보시는데 어느 정도 픽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 크게 붙일 필요 없도록 다른 음악으로 바꿔도 되고 검색해서 다른 음악으로 바꾸고 딱딱 맞추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가 자동으로 오디오에 맞게 클립 싱크를 맞춰주세요. 3, 2, 1, go. 3, 2, 1, go. 마음에 들면 다음 3, 누르면은 이제 여기다가 아까처럼 스티커를 붙이거나 하는 3, 2, 방법인데 1, 릴스에서는요 go. 스티커에 링크가 없어요. 3, 2, 1, go. 그래서 여기선 링크 못 연결해요. 3, 2, 아까 1, 얘기했듯이 go. 스토리에서만 3, 2, 링크 연결되니까 1, 참고해 주시고 go. 3, 2, 조용히. 야. 자, 여기 동영상 편집에 가면은 이 동영상들, 우리 클립들을 편집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눌러서 얘가 너무 길다 싶으면 여기를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사진의 경우도 좀 더 길게 나오게 하고 싶으면 늘린다든지, 영상에 대해서 길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내가 더 사진이나 클립을 더 가져올 때. 그리고 여기 보면 요 짝대기들 보이죠? 얘네가 전환 효과인데요. 여기서 여기로 전환될 때 효과를 내가 이런 전환 효과를 넣겠다 하면은 이렇게 전환되는 효과를 중간중간에 넣어서 꾸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음악의 경우도요. 1, 2, 3, 4 제가 이걸 고르긴 했는데 이 음악이 이 위치가 말고 나는 이 위치가 필요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위치를 맞춰서 완료를 해주면은 그 음악의 위치가 그 음악 부분이 나오겠죠? 1, 2, 3, 4가 원래 이 음악이거든요. 근데 1, 2, 3, 4 저 앞부분이 난 싫어서 이 부분을 쓰겠다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얘랑 순서를 바꾸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순서 변경도 됩니다. 끌어서 배치를 하면은 이 클립 간의 순서도 바꿀 수 있고, 만약 필요 없는 클립은 여기 짝대기 눌러서 빼버려도 돼요. 그러면 영상 중에 그 클립은 뺀 채로 편집을 할 수도 있어요. 텍스트를 적으실 때는 이 텍스트를 눌러서 글씨를 쓸 수가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제가 글 적었고 배치를 해서 놨어요. 그러면 얘가 끝까지 일단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이 끝까지 놓을 게 아니라 나는 여기까지만 나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작이나 끝부분을 끌어서 내가 두고 싶은 데까지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거의 이거는 네이버 블로그의 아까 동영상 편집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어려울 거 없이 이렇게 배치 가능합니다. 물론 글을 나중에 더 적고 싶으면 이렇게 놓고 또 텍스트에서 적으시면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 내가 여기다 스티커를 넣겠다. 그럼 스티커를 눌러서 뭐 내가 마음에 드는 스티커를 집어넣는 것도 돼요. 이런 식으로 꾸며서 놓고 스티커도 여기 딱 맞춰서 나오게 해볼게요. 마음에 들게 됐으면요, 여기 옆에 화살표를 누르면 이제 릴스를 올리는 창으로 나와요. 그러면 커버 수정에서는 지금 릴스에서 내가 앞에다 놓고 싶은 화면을 이렇게 맞춰서 놓을 수가 있고요. 여기가 난 기본으로 뜨게 하겠다. 그럼 이렇게 놓거나, 아니면 이 화면을 내가 다른 그림으로 넣고 싶다면 카메라 롤에서 추가가 뭐냐면 내 갤러리에 있는 이미지 가져오겠다 해요. 그래서 나는 이 이미지가 전혀 어울리진 않지만 이 이미지를 커버로 넣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지를, 커버 이미지를 내가 만들어서 릴스 앞에다 덧붙여 놓을 수 있으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커버로. 그 다음 문구는 아까 캡션과 같은 거라서 아까 피드에 적었던 캡션처럼 이 지금 릴스에 대한 내용들 작성을 해서 만드시고, 사람 연결하실 거면 사람 태그해서 공유하시면은 실제 릴스가 올라가지게 됩니다. 릴스 연습 정도로만 해놓을게요. 그러고 공유하기 하면 릴스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트렌드 선구자래네. 미치겠네. 네. 자, 릴스 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SNS에서 내가 홍보를 할 때 실제 요즘은 쇼핑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시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실제 SNS 파트는 블로그, SNS, 소셜 마케팅 실무 과정에서 주로 얘기하는 사항이다 보니 우리가 동영상을 편집할 일이 많진 않았지만 나중에라도 그런 것들 어차피 어렵진 않거든요. 예, 그런 걸 좀 익혀두시면은 아마 여러가지 SNS에 활용하시기도 괜찮으실 거고, 유튜브 컨텐츠 만드시는 것도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수업을 들어가는 걸로 하고요. 예, 이제 우리가